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의 이슈들을 콕콕 집어 전달해드리는 코즈부투데이의 유비아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의 거시적 경제 지표들이 이번 주 중에 일제히 발표됩니다. 인플레이션 지속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생산자 물가지수 PPI와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잇따라 발표되고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의 발언도 예정돼 있습니다. 오는 14일 오후에 예정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서 금리 조정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가 등장하게 될 것인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알아보기 힘든 시장 쭉 저희 코즈부투데이와 함께 하시죠. 같이 알아보면 좋을 시장의 이슈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북한 해킹 조직이 두리안이라는 이름의 변종 악성 코드를 통해 한국 암호화폐 기업을 공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이버 보안업체 카스퍼스키는 올해 1분기 보고서에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으로 알려진 김수키가 변종 멀웨어를 사용해 최소 2곳의 암호화폐 기업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안 기업은 북한 해킹 조직이 한국 암호화폐 기업이 독점 사용하는 합법 보안 소프트웨어를 악용해 지속적으로 공격을 펼쳤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라인 야후의 탈네이버가 가시화되면서 카카오 블록체인 클레이튼과 라인 블록체인 핀시아가 결합한 카이아 블록체인 사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카이아가 사업의 핵심 인프라 중 하나로 제시한 라인 메신저가 완전히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업계에선 유의미한 영향은 없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핀시아가 애초에 라인에서 탄생했기 때문인데요. 또 카이아 측은 지분 관계가 없는 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입니다. 암호화폐 비영리 단체인 스탠드 위드 크립토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우호적인 정치인을 지원하기 위해 PAC, Political Action Committee, 정치활동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스탠드 위드 크립토는 44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고요. 당파를 불문하고 각주 연방의회 선거에 출마하는 친암호화폐 정치인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그들의 정치적 노력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둘러싼 법적 및 규제적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꼭 살펴봐야 할 데일리 이슈들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코인 시장 분위기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1.91% 상승하고 있습니다. 8,776만 4천 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이더리움입니다. 0.56% 상승하고 있습니다. 414만 8천 원의 가격입니다. 리플입니다. 0.14% 하락하고 있습니다. 709원의 가격입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엔터 버튼 10.09% 상승하고 있습니다. 61.75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마일벌스 8.64% 상승하고 있습니다. 4.389원입니다. 퀴즈톡 8.61% 상승해서 2.524원, 썬더코어 8.43% 상승해서 6.65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폴리스웜 6.59% 상승하고 있습니다. 33.66원의 가격입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펜들 8.78% 하락하고 있습니다. 5,555원입니다. 하이스트리트 8.58% 하락해서 6,340원, 하이브 7.93% 하락해서 441원입니다. 레버파이 7.84% 하락해서 5.16원, 블로서리 7.77% 하락해서 9.509원의 가격입니다.
네, 우리 코즈부 투데이가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치 앞도 모를 코인 시장 실시간 동향을 차트 통해서 분석해봅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오늘은 네이처 트레이더스의 티라노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티라노입니다. 네, 변동성이 너무 큰 시장이다 보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투자자분들의 코인 고민을 실시간 차트 통해서 전부 풀어드리는 곳, 바로 티라노 사단의 노란 톡방입니다. 우리 티라노 사단만의 특별한 지표를 활용해서 진입 전략부터 손절가, 시장 이슈들까지 전부 짚어주시고 계시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도 저희 노란 톡방 자랑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저희 노란 톡방에서는 이제 비트코인 1일 시황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이제 실시간으로 또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처 지표를 통해서 또 실시간 매매 포인트도 잡아드리고 있고, 지금은 일단 매매 기법을 좀 더 업그레이드 중인 관계로 네. 한 이틀 정도부터는 이제 조금 더 거의 24시간 정도 계속 시그널을 드릴 예정입니다. 좋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더 이상 코인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티라노 사단과 코즈부 투데이가 여러분들의 코인 해결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나도 저 종목이 좀 궁금한데 하는 궁금증이 생기시면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7979 누르시면 티라노 사단의 노란 톡방이 여러분을 위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생방송 중에도 티라노 전문가님께서 꼼꼼하게 여러분들을 위해 전략 세워주시고 계시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전체적인 시장 상황 체크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먼저 비트코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이 지난 한 주 동안 최대 2.32% 상승한 다음에 전주 대비 3.95% 하락했었죠. 이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하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었습니다. 반감기 이후에 긍정적인 시장을 기대했었던 이 5월의 기대감과는 달리 난이도가 높은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요. 이 당장 이번 주에 주목해야 되는 일정은 제롬 파월의 연준 의장 토론 일정과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도 있고요. 지난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나게 만들었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차트 보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우리가 비트코인 차트를 볼 때, 또 우리 알트코인 차트들을 볼 때 볼 수 있는 좀 강의를 준비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강의 먼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희가 차트를 볼 때 이제 저건 또 뭐고 저건 또 뭐지라고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맞아요. 오늘은 또 이제 분석 들을 때 조금 더 네. 쉽게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좀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앵커님을 네. 위해서 준비를 네, 했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일단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저희는 거죠? 긴장돼요. 잠시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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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습니다. 저희는 언제 사야 할까요? 네. 리테스트 구간에서 리테스트 잘 받아주고 네. 조금 고급진 표현인가요? 맞긴 한데 이제 조금 많이 깊숙하게 그러면 들어갔는데 이렇게 추세선을 상단을 뚫어줬을 때 지지를 받아주는지. 네, 그게 딱 리테스트고 저기 자막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되면 상승 추세. 추세선. 작도를 먼저 그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일단은 네. 중요한 게 작도를 긋기 전에 우리는 언제 사야 하는가를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지지받을 때. 그렇죠, 지지 받을 때 맞고 네. 중요한 건 상승 추세에 있을 때. 오늘 중요한 거는 네. 이제 저희가 언제 사야 되는가가 가장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하는가도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상승 추세에 있는 코인을 산다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승 추세를 볼 수 있는 방법, 이거를 이제 보도록 할 건데, 아까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상승 추세를 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작도. 그렇죠, 작도죠. 네. 작도를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바로 알겠습니다.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현재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작도 긋는 법 이제 많이 네. 배우시고 들으셨죠? 네. 상승 추세 선을 네. 그으려면 어떻게 그어야 될까요? 상승 추세선. 네. 이 저점들을 다 있고 제일 꼭대기 점들을 또 잇고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 이렇게 가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일단 상승 추세선은 선 하나입니다. 일단
왼쪽에 네. 작도 도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추세선이 있습니다. 추세줄이라고도 나타나는데 지금 모든 국내 거래소, 웬만한 거래소에 모두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여기 로그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네. 로그를 반드시 켜시고 작도를 네. 해주셔야 되고 로그를 끄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 작도에 수학에서 말하는 로그인가요? 맞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크기가 아니라 퍼센트 값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로그를 키고 작도를 하셔야 왜곡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첫 번째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아까 말씀드려준 것처럼 상승 추세라 하면 저점을 올린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 추세 줄을 클릭을 하고 저점부터 저점을 네.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상승 추세선이 완성이 됩니다. 네. 정말 쉽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기 패러렐 채널이라는 게 있어요. 평행 채널인데 네. 저점을 이거 상승 추세선을 그었죠.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고점끼리 맞닿는 구간. 근데 여기는 고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어 놓으면은 네. 이런 식으로 채널이 나타나게 되죠. 네, 그렇죠? 네. 이 상승 채널 안에 있는 구간이 상승 추세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여태까지 이것저것 막 드릴 때 좀 많이 헷갈렸는데 네.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 네. 지금 같은 경우 비트코인 정말 쉽죠? 상승 추세선 하단부에서 지지받고 좀 두 번째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구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 중에 지지받는 구간에 매수를 하시면 된다라는 네.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상승 추세선을 어떻게 긋는가, 저점끼리 연결하면 된다라는 네. 게 상승 추세를 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었고요. 또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맞춰볼까요? 네. 우리 스토캐스틱? 스토캐스틱은 볼 수 있는데 조금 좀 더 고급이니까 미래를 보는 건가요? 미래를 뭐 예측하는 건가요? 모든 저점을 위치를 나타낼 수도 있고 상승 네. 추세를 볼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하는데 저희가 조금 더 스토캐스틱을 보기 전에 보던 거가 있어요. 뭘까요? 티라노사단의 네이처 지표. 그거는 이제 상승 추세 중에 저점 구간을 찝어주는 네, 제가 위치고요. 그런 그림을 되게 좋아합니다. 아, 좋습니다. 자, 아실 거예요. 이동평균선. 그렇죠. 네. 이동평균선은 각 종가의 평균을 나타내는 선이죠. 네. 만약에 종가의 평균을 나타내는 선 어떤 선으로 한번 넣어볼까요? 저는 120일 이평선. 좋습니다. 네. 좋아요.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네. 넣으면 되는데 단순 이동평균, 물론 여러 가지 이동평균이 존재하는데 네. 단순 이동평균선, 120일 이동평균선 저는 보라색으로 사용을 하는데 네. 자 이런 식으로 넣어봤습니다. 조금 선이 얇으니까 굵게 네.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어렵게 선을 긋지 않아도 네. 상승 추세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위로 이렇게 방향이 가고 있어서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선이 위로 향하고 있다. 네. 그럼 120일 이동평균선은 저는 이제 중장기 정도의 추세를 본다라고도 보고 이제 네. 뭐 어떤 분들은 120일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매매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121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사서 이탈하기 전까지 팔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지금 계속 수익 중이고 팔 이유가 없었겠죠. 그러면 12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약간 스윙 매매를 하시는 분들인가요? 일봉 단위로 본다면 제 기준에서는 이 정도 길이면 장기 투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부터 이 정도까지인데 아직도 네.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과거에도 보면은 여기서 샀다. 1월부터 네. 사가지고 여기서 팔았으면은 이제 반년 정도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이거를 좀 장기 투자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코인 시장에선 더더욱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동평균선으로도 추세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상승 중일 때 네. 그러면은 이평선이 상승 중이다라고 하는 거는 중장기 추세가 상승 추세구나를 네. 알 수 있고요. 하나 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볼까요 한번? 뭘까요? 네. 구름대? 이동평균선 네. 기준으로 봤을 때 60일선? 그러니까 120평선 기준으로 본다면 제가 아는 정보들이 그냥 다 나오고 좋아요, 있어요. 좋아요. 일단은 네. 상승 추세를 본다. 네. 120일 이동평균선으로 상승 추세를 본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올라가고 있으면 상승 추세고 네.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있죠. 꺾이는 거? 어, 되는 거? 가격이 이 수세선 위에 네. 있으면 상승 추세죠. 쉽죠? 네네. 간단하게. 너무 간단하게 말하면 되는 거였네요. 맞죠?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일단 네. 우리는 이제 초보자분들은 추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쉬운 건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거긴 해요. 네. 저점을 연결한다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평선을 넣어서 이평선이 상승 중이고 가격이 위에 있다면 네. 상승 추세겠죠. 네. 그리고 만약에 120일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했다면 120일 이동평균선 근처에 도달했을 때 매수를 잡아본다면은 좋은 매수 타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그러면 네. 이동평균선이 120일 이동평균선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60, 120, 240 뭐 그 외에도 네. 많이 사용을 하는데 네. 이런 식으로 보게 된다면은 조금 더 세분화된 추세를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파란색은 22동일 평균선 단기 추세를 나타내는 선이라고 보면 되고 마찬가지로 상승 중이고 위에 있으면 단기 추세가 상승 중이구나. 네. 그리고 빨간색 62평선은 상승 중이고 위에 있으면 중기 추세가 상승 중이구나.
방금 말씀드렸던 122평은 중장기고요. 네. 이건 241 이동평균선. 장기죠. 자, 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어떤 기준선으로 삼아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이평선을 어떤 걸 설정을 했을 때 그 선이 상승 중일 때 가격이 위에 있다. 네. 그럼 상승 추세구나를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나눠 본다면은 이제 단기가 상승 중인지 중기인지 파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꼬여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는 이제 이동평균선이 단기, 중기, 장기가 나눠져 있는데 그 배열의 상태에 따라서 또 추세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같이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가 꼬였을 때는 어떻게 보면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알아갈 수가 있겠네요. 좋네요. 자, 네. 또 가보도록 할게요. 네. 또 뭐 있죠? 다음 뭐죠? 아까 말씀해 주셨어요. 구름대? 맞습니다. 구름대. 정확한 표현은 일목균형표라는 지표인데 네. 원래 이런 식으로 선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조금 일목균형표라는 걸 공부하신 분들이 사용하시는 지표인데 네. 조금 더 우리는 초보자니까 쉽게 보면 돼요. 다른 거를 다 지우고 네. 이 리드 원 필요 없고 백그라운드만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그려졌을 때 구름대가 만들어져요. 정확히는 네.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를 채운 선이 구름대인 건데 자, 구름대 위에 있을 때 상승 네. 폭발이 나오고요. 구름대 밑에 있을 때 하락 추세가 나와버립니다. 그러네요. 쉽죠?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밑에 됩니다. 있을 때는 하락 네. 추세, 그리고 위에 있을 때는 상승 추세.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평선이랑도 또 똑같이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도 보고 구름대도 켜놓고 저희가 지금 네. 기본적으로 분석할 때 항상 이렇게 켜놓고 분석을 하죠. 네. 그래서 추세 분석을 위해서 이동평균선과 구름대를 켜놓고 분석을 하고 이제 구름대 같은 경우는 거의 중기에서 중장기적인 추세를 나타낸다 정도로 네.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네. 이제 질문 드릴 건 아니니까 네. 이제 나중에 알려드릴 건데 네. 여기 보시면은 이 초록색 선이 하나 올라오고 있어요. 뭘까요, 저거? 이 선이 바로 이제 나중에 네. 알려드릴 비밀의 선인데 실제로 보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좀 끄고 이 선 위에 있을 때 이건 이동평균선이나 구름대랑 관계없이 네. 이 선 위에 있을 때 상승 쪽으로 지지받고 잘 올라가주는 모습이 보이죠. 네. 자, 우리는 이 선 위에 있을 때만 사면 됩니다. 이게 뭘까요? 약간 한 글자만 힌트 주시면 안 돼요? 나중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요? 오늘인가요? 아니면 다음 방송에서? 다음 방송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돈 받아서 오늘의 해야겠네요. 히든 종목도 이 네. 선 위에 있는 종목으로 보여드릴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이제 방송 끝부분에서 우리 히든 종목까지 공개해 주시기로 했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과 구름대 그리고 네. 이런 식으로 작도까지 해서 차트를 보시면 되고 이제 네. 비트코인 현재 방향성을 한번 또 이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궁금해서 여쭤봤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 보셨다면은 네. 앵커님께서는 조금 복잡하지 않게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이것만 켜놓고 보겠습니다. 자, 네. 현재 요 상태가 어떻게 보이실까요? 구름대랑 부딪힌 것 같은데요? 구름대 안에 있는 것 같은데요? 구름 사이에? 구름대 아래 있긴 해요, 네. 살짝.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결과적으로 본다면 중기 매물대가 추세는 쌓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기 추세가 지금 하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보이고 있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구름대를 또 끄고 이동평균선으로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동평균선 아까 122평선만 켰었죠. 네. 자, 122평선을 켰을 때는 터치해주러 가는 것 같은데요? 그 하락이 더 나오면 터치될 것 같아요. 네, 터치해주고 또 반등해주고 네. 있는 상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중장기 추세는 상승 중이고 그리고 이제 중기 추세 62평선을 봤을 때 네. 중기 추세는 밑에 있죠. 네. 그럼 현재는 중기 추세는 하락 중, 중장기 추세는 상승 중인 모습이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중기 추세가 하락 중이고 중장기 추세가 상승 중이면 이런 식으로 갇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어느 쪽으로 빠져나가는 쪽으로 네. 추세가 이어져 나갈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본다면 22평선 단기 추세까지 보게 된다면 네. 현재 단기나 중기 추세는 하락 중이고 저항을 받고 있지만 장기적인 추세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응축이 걸려있는 상황이다 라고 해석해보는 게 올바른 분석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언제 사는 게 좋을까요? 비트코인을 매수할 때 또 다시 한번 이 241선의 지지를 받아주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121동평균선이었고 122평선 터치해줄 때는 네. 또 반등이 나와줄 확률이 높으니까 이때 사는 방법도 존재하고요. 네. 그리고 62평선이나 22평선이 위로 골든 크로스?
그렇죠. 20 골든 크로스 나와주고 가격이 위로 올라갔을 때는 네. 중기 추세도 상승 중, 단기 추세도 상승 중, 중상기 추세도 상승 중으로 바뀌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그런 자리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상승세로 바뀌기 때문에 매수를 해볼 만하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쉽네요. 그쵸? 우리 차트 어떻게 보면 좋을지까지 말씀을 해주시니까 훨씬 비트코인 차트를 같이 보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석을 좀 이어가 보면은 이제 네. 작도를 또 해볼 수 있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도가 네. 좀 많이 중요한데 상승 추세선을 이렇게 작도를 해봤을 때 상승 추세 하단부에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하락 추세선을 하나 그어봤을 때 이런 식으로 그어본다면은 이제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고 지지받고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여긴 채널 관점상으로 매수받기 아주 좋은 자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가 이어지게 된다면 아마 이게 좀 더 맞는 작도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보조 추세선이 이렇게 맞아버리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고 지지받고 올라가는 자리에 매수를 받아주시면 좋고 그와 네. 동시에 이동평균선을 봤을 때 62평선도 떨어져주고 있고 구름대 현재 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상승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이 62동평균선과 구름대를 돌파하고 지지받고 올라가줘야 한다라는 게 이제 비트코인의 일반적인 해석이고 이제 이게 추세를 분석을 했고 방향성을 예측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보조 지표를 통해서 방향성을 전전히 예측해볼 수도 있고 저점 구간을 좀 예측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은 방향성 자체는 아직은 약간의 상방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락으로 이탈 가능성보다는 약간의 돌파 가능성이 조금 더 존재하는 상황이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네. 돌파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2평선과 구름대 위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제 올라갈 것 같아라고 해서 성급하게 산다거나 아니면 네. 떨어질 것 같아 손절을 한다거나 성급하게 판단한 구간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급하게 이제 살 구간은 아니다라고 좀 가격을 짚어주셨는데요. 우리 이제 작도하고 또 우리 이평선 보는 방법을 잘 따라오신 분들이라면은 비트코인 매매하시는데 쉽게 적용하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이더리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더리움은 지난 10일 이 3,000달러 아래로 떨어진 이후에 이 가격대를 좀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미국의 SEC가 앞으로 몇 주 안에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의견들이 좀 우세합니다. SEC는 오늘 5월 23일까지 이 반에크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요청에 대한 대답을 해야 하고요. 다음 날인 24일까지는 아크 쉐어스의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 그리고 5월 30일까지 해시덱스의 제안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SEC의 결정이 알트코인 대장주인 이더리움의 향후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이더리움의 차트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바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달러 차트를 보고 있는데 일단은 많이 좋지 않은 모습 작도부터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은 네. 일단은 이제 톡방에서도 분석을 드렸던 것 같은데 현재 상승 추세선이 위로 올라가고 있었죠. 네. 근데 상승 추세선은 현재 이탈하고 저항받고 재차 빠져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지금 거의 숨통 라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대가 2,861원대. 네. 여기가 이제 마지막 지지선 구간이고 요 구간이 이탈되게 될 경우 이제 승인이 뭐 안 된다거나 아예 뭐 ETF가 완전 실패한다거나 이렇게 될 경우 여기 저항받고 완전 빠져버리는 형태로 생각을 해볼 수 낭떠러지가 있을 될 것 수도 같아요.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마지막 희망, 그러니까 최후의 보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승인이 된다면 이 구간이 저점이 될 것이고 네. 실패가 된다면은 여기가 이제 폭발 시작 직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반반 좀 노려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이 구간 차라리 매수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은 손절은 이제 여기 구간이죠. 2,800불 정도 잡아두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성공하고 이 채널 저항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승인이 성공한다면 이거는 이제 채널 작도가 전체적으로 바뀌면서 이 구간이 저점으로 바뀌어버리는 상황이 나와버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 추세선도 작도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가를 거의 3,250불, 그리고 손절은 거의 한 150불 정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가성비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근데 이게 올라갈 거다 떨어질 거다는 명확하게 말은 못하지만 어찌됐든 이제 기대값은 거의 한 2에서 3 정도 되고 손절값은 1 정도 되는 자리다. 이 정도로 보인다면 지금도 매수도 가능한 위치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좀 더 안전하게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지금은 이제 거의 반반의 가능성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평선과 구름대를 같이 보게 된다면은 지금은 이제 모두 구름대도 두껍고 60평 하락 중이고 단기 데드크로스도 낮고 장기 추에서 이탈을 해줬기 때문에 일단 이평선과
그리고 구름대 관점상에는 일단은 현재 일봉 네. 단위로 본다면 현재 하락 쪽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조금 슬프고 힘들어 보이기는 하네요. 네. 네, 그런데 우리 이제 비트코인도 그렇고 뭐 이더리움도 그렇고 24시간 동안 코인 시장이 막 돌아가다 보니까 이더리움을 그래도 난 조금 물을 타고 싶다라든지 좀 더 이제 단기적으로 관점을 보시는 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단기적인 타점 같은 걸 좀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바로 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단기적으로 만약 오늘 밤에 매매하시는 분들 혹은 네. 12시간 단위로 매매를 하실 분들은 특히 1시간 봉을 좀 집중해서 분석을 해줘야 돼요. 일단 1시간 봉 분석을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평선만 봤을 때 어떻게 보이실까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쫙 손을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보라색 선 위로 올라오고 지지를 받아주고 있죠. 아, 네. 자세히 보니까 그렇네요. 그렇죠. 그럼 네. 여기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당장은 지지를 받아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도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단기 추세 상승 중, 중기 추세 상승 중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단장에는 막 급격하게 하락한다기보다는 요 구간의 지지를 받아줄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적어도 이제 242평선 제외하고 1시간 봉의 장기 추세를 제외하고는 단중기적으로는 좀 네. 약간의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추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현재 2,954불 요쪽 구간이 수평 지지로 좀 작용해 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떨어지게 되더라도 22평선 60에서 올라와 줄 거기 때문에 지지받고 계속 반등을 좀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위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계속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매수하는 데는 두려워하지 않고 좀 올라오면 빠르게 익절하는 형태로 가져가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네. 보조 지표도 조금 확인해 봤을 때 네,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네. 다른 거 좀 지우고 이런 식으로 아직 상승 중 이 빨간색 선이 이 전반적인 추세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단기 네. 좀 상승을 보여주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도 지지를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의 상승 운이 좋다면 1시간 봉 242평선 네. 여기 3,027불 정도에 있고요. 그리고 구름대 위치로 본다면 구름대도 돌파해줬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중장기적으로 1시간 봉상 상승 쪽을 좀 바라봐 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 오늘 밤에 매매하실 분들에 한해서는 전반적으로 매수 쪽으로 보시는 편이 좋다라고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밤으로 이제 매수 생각해 보셔도 괜찮다라고 짚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현재 코인 시장 분위기 한번 살펴보러 바로 가겠습니다. 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마일버스 10.64% 상승하고 있습니다. 4.47원에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썬더코어 8.77% 상승하고 있네요. 6.671원입니다. 엔터버튼 8.47% 상승하고 있습니다. 60.84원으로 가격 만들고 있습니다. 비트토렌트 6.25% 상승하고 있습니다. 0.0017원입니다. 폴리스웜 6.24% 상승해서 33.55원입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펜들 8.37% 하락하고 있습니다. 5,580원입니다. 하이스트리트 7.79% 하락하고 있습니다. 6,395원의 가격입니다. 아르고 7.73% 하락해서 179원, 하이브 7.72% 하락해서 442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레버파이 7.47% 하락하고 있습니다. 5.181원입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일버스 10.54% 상승하고 있습니다. 파워레저 4.88%, 엔터버튼 8.58%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도 있었고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도 계속 버텨줬던 엔터버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버튼 먼저 가격부터 보러 갈게요. 네, 9%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61.14원으로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엔터버튼 코인은요, 이 엔터테인먼트 IP 기반 NFT 플랫폼입니다. 연예 기획사에서 운용 중이고요. 이 아티스트 IP 기반 굿즈나 작품의 이 NFT의 컬렉션을 통해서요,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향후 NFT 마켓플레이스, 엔터 마켓 런칭 등을 통해서 유니버스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프로젝트 중에 많은 아티스트들의 IP NFT를 발행하고 이 생태계 확장을
상승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야심차게 상장을 하기는 했지만 일단 악재가 겹치면서 향후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4월 29일에 공식 X를 통해서 재단 계정이 해킹이 됐었고 토큰 도난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이 좋지 못한 흐름을 이어가고는 있었습니다. 이를 위한 조치로 이 토큰 수합 및 리브랜딩, 티커 변경 등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힘겹게 만들어낸 상승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엔터 버튼의 차트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방향을 보고 계십니까? 네, 바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일봉 단위로 본다면 꼬리를 좀 길게 달고 빠져주고 있는 모양새죠. 네. 여기서 현재 가격은 거의 60원대 가까이 되는데 네. 꼬리까지 생각했을 때 74원 정도까지 찍고 빠져버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이걸 모든 걸 좀 제외하고 이평선과 구름대 관점만 보더라도 네. 차트가 심상치 않은 걸 확인이 가능할 것 같은데 네. 네. 보시게 되면 어떻게 보이시죠? 정말 너무너무 멀어요. 구름대랑. 그렇죠. 일단 구름대가 멀다는 네. 거는 오히려 뭐 여기까지 붙을 저 가능성이 거의 있을 수 번지 있는데 점프대 아닌가요? 맞습니다. 자, 이게 반등도 없이 이렇게 거의 쭉 빠져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차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부터는 이제 공포로 인해 계속 네. 셀링이 계속 나와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자리를 확인해 봤을 때 일단 4시간 봉 잠깐만 내려가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여기서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크게 나와주고 다시 한번 빠져주고 있는 모양새고요. 네. 요 캔들이 일단 안 좋게 해석하는 것과 좋게 해석하는 두 가지 쪽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안 좋게 해석을 해보자면은 여기서 이미 네. 최후로 물렸던 분들, 네. 탈출 실패했던 분들은 여기까지 던지기? 그렇죠. 여기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네. 요 구간에서 물렸던 분들이 본절이다. 드디어 탈출 좋다. 제발 도망가야 돼 하고 하고 매도를 했다라는 게 오늘. 이제 네. 1차적인 해석이다라 안 좋게 해석하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긍정적으로 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여기 네. 일단 물량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도 물량이 있었죠. 이 물량을 네. 해소를 해줬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시간 봉 차트로 보면은 242평선 있죠. 242평선을 거의 계속 못 깨주고 있었는데 이 구간에서 이 강력한 네. 매수를 돌파를 해줬다. 하지만 일단 적어도 지금 당장은 살 때가 아니라는 게 네. 여기서 일단 매도세가 터졌기 때문에 다시 매수세가 나오기까지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좋게 해석하면은 일단 이 하루짜리 펌핑이 끝난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물량을 보자면? 네. 좋게 해석하면 이 물량을 해소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돌파하고 지지받고 이런 식으로 응축을 조금 더 걸쳐주게 된다면은 다시 한 한번 번 더? 그렇죠. 상승의 여력을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4시간 봉 단위로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보시게 되면 85원대도 저항선이 같이 있는 구간이에요. 네. 어쨌든 여기 물량은 적어도 이걸로 이제 얼추 해소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4시간 봉상 62평선이고 1시간 봉상 242평선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반등을 구름대 돌파하고 올라가 준다면은 재차 뭐 74원까지 올라오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당장 오늘 매수하기는 당연히 적절치 않다라고도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네, 아직은 22평 각도가 하방 각도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락을 나타나주고 있는데 그나마 뭐 이런 구름대나 85원대까지 재차 가주려면 22평을 이렇게 눕혀주고 돌파해주고 올라가는 형태가 오래 좀 기속이 될 거기 때문에 더 올라갈 거다라고 확신은 당연히 할 수 없고 마지막 최후의 보루는 53원대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3원대 이탈까지 나온다면 뭐 개미털기라고도 볼 수 있기는 하겠지만은 어찌됐든 네. 지금 일단 많이 갇혀 있는 모양새고 많이 기다려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오늘 상승했던 종목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고 계신 코인들을 실시간으로 알아보는 실시간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방송을 보시면서 내가 가진 종목이 더 갈 수 있을까? 내가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은 이 코인 더 갈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시면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7979 누르시면 티라노 사단의 노란 톡방이 여러분을 위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시장이 아무래도 힘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는 코인을 우리 티라노 전문가님께서 한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방송 끝쪽에서 공개될 예정이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더리움 힘내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골렘 분석 가능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골렘 가격부터 한번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1.48% 하락하고 있는 모습의 골렘입니다. 734원으로 가격 만들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골렘 차트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골렘 차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은 상승 추세에 있고 네.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를 좀 돌파해준 모습까지도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작도를 하나 더 해본다면 이런 식으로 저점을 올려주고 있었다가 여기까지도 이탈을 했다고 보기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네. 일단 상승 추세 속에 상승 추세가 있는 상태에서 좀 어렵네요. 애매한 위치에 네. 있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작도하기 힘들 때는 우리 아까 배웠던 거 뭐 있었죠? 네. 이평선? 그렇죠. 이평선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봉 단위로 가서 보게 된다면은 네. 몇 가지 지우고 자 네. 이런 식으로 보게 된다면은 이평선도 사실 좀 복잡하게 생기긴 그러네요. 했어요. 하지만 네. 그런데 지우고 보게 된다면 생각보단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네. 장기 추세 상승 중, 중장기 추세 상승 중, 62평선 중기 추세가 하락 중이긴 한데 네. 이제 단기 추세가 골든 크로스 해주면서 올라가주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줄 확률이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62평선이 재차 상승으로 돌아주게 된다면은 네. 정배열 상태를 만들어주면서 좋은 일봉 단위로 이제 모든 추세 네. 이평선들이 정배열 상태로 가는 좋은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락 추세는 살짝 이탈한 구간이긴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지금은 지지를 얼추 받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까 그어놨던 하락 추세선을 여기 있었죠. 4시간 봉 내려가서 네. 네, 이거 작도는 아마 지금 일봉상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패스를 하고 여기 하락 추세선 있죠. 요렇게. 네.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 주게 될 경우 여기 구간이 이제 5월 5일 1시 캔들이고 그다음에 네. 5월 10일 1시 캔들 정도인데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해주고 상승을 해준다면은 재차 이 정고점 구간 매물대까지도 재차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 위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당장 뭔가 매수를 받아봐도 나쁘지 않을 수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던 약간의 하락 시그널이 좀 보여주고 있긴 해요. 이제 약간의 하락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지지를 받는 확신은 없지만 그래도 매도를 한다거나 이런 구간은 아니고 매수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위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4시간 봉 단위로 좀 내려와서 보게 된다면 일단 22평선 내려와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 추세 저항을 좀 받아줄 확률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골든 크로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부분도 또 지켜보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일단 일봉 단위에서 보면 22평과 62평선이 골든 크로스가 마무리되었고 네. 62평선과 22평선 위에서 마감해 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얼추 버텨줄 확률이 조금 존재합니다만 네. 일단 무조건 반등이 나오기는 하락 각도이기 때문에 100% 확신할 수 없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골렘에 대해서 분석 꼼꼼히 해주셨는데요.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수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세이 747원, 비중 20%, 힘이 없네요, 유유.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세이코인 가격부터 먼저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2.97% 하락하고 있는 세이입니다. 686원으로 가격 만들어내고 있네요. 전문가님께서는 세이코인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세이코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동평균선만 먼저 작도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언제나 네. 작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락 추세선 하나 그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마 지난번에도 분석을 좀 드렸던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하락 추세선이 얼추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작도 그 다음에 여기 지난번에 그어놨던 상승 추세선도 이탈까지 마무리한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승 추세선 이렇게 그어놨었는데 이탈까지 또 했기 때문에 이제 하락 네. 추세선의 상단부를 뚫지도 못하고 계속 빠져주고 있는 약간 질질 좀 네네. 새고 있는 뉘앙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장독대 구멍 난 거군요. 그쵸. 일단 네. 여기서 이게 일단 마지막 지지선으로 655원대 요 구간인 것 같은데 정확히 찍어보면은 658원에 666원 정도인데 네. 조금 밑으로 잡아서 확실히 한 650원 정도의 손절을 잡아두고 이 구간 이탈하면은 좀 희망이 없겠구나 생각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평선 관점에서도 전부 역배열 상태고 242평선에 간신히 지지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매물대를 이탈하고 저항받고 빠지게 된다면은 네. 어떠한 지지선도 좀 작용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아마 거의 400원 이상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00원 이상을 빠지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 이 650원 정도의 손절을 걸어두시고 올라오면은 다행히 탈출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 이탈하는 쪽에는 폭발을 대비해서 손절하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폭발 대비하는 게 좋겠다라고 남겨주셨고요. 이더리움 힘내님께서도 분석 감사합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질문도 바로 볼게요. 엄지청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디카르고 평단 58.67원 분석 부탁드립니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디카르고의 차트 어떻게 보고 계실지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네, 디카르고 일본 차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또 작도부터 해야겠죠, 네. 항상. 자, 크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크게 본다면은 일단 이만큼이 박스권인데 최고점 구간이 네. 70원 정도로 잡아볼 것 같고요. 밑에 구간이 30원 정도 네. 정도로 있네요. 이제 거의 한 100%를 이렇게 왔다 갔다 이상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구간인 거고 네. 지금 당장 조금 확대해 봤을 때 매물대 네. 구간이 지금 꼬리까지 포함했을 때는 38원대 그리고 사실상 40원대가 제대로 된 지지선 구간이었는데 네. 지금 구간을 좀 계속 이탈해주고 있는 모양새가 보여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점을 낮추는 형태, 하락 추세의 형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승 쪽으로 이어지려면 좀 많이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평균 단가가 58.67원이었는데 네. 그쵸, 지금 많이 요 구간 일부러 힘든 시간을 잡아드렸는데 보내고 계시겠네요. 엄지청님. 그렇죠. 이 하락 추세는 돌파를 해주고 전반적으로 네. 추세 반전이 일어나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줘야 58원대를 좀 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 이제 엄지 다운되지 말으셔야 되는데. 네. 아유, 네. 아유, 괜찮습니다. 네네. 이평선을 또 보게 된다면 심지어 아까 세이코인보다 좀 더 안 좋게 차트가. 242평선도 이탈을 해주고 그리고 22평선을 단기 추세를 기준으로 저항을 받고 빠져버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더라도 계속 저항을 많이 받아줄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얘도 마찬가지로 손절을 38원대 걸어두신 상태에서 전반적인 추세 반전을 기대해보는 편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우리 다음으로 들어온 질문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바이누 한번 살펴봐 달라고 남겨주셨네요. 시바이누 가격부터 먼저 보러 가겠습니다. 네, 4.4% 상승하고 있는 시바이누입니다. 0.0332원으로 가격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시바이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바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일단 큰 네. 어떤 산을 넘어주면서 이렇게 굳이 따져보자면 이렇게 깃발형 형태를 보여주고 있긴 해요. 근데 이러려면은 여기 네. 하락 추세는 돌파하고 지지받는다면 이만큼까지 더 오를 수가 있거든요. 네. 만약 이게 일반적인 패턴의 형태라면은 일단 이렇게 깃발형, 플래그형 패턴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 네. 하락 채널이긴 해요. 말 그대로 하락 채널인데 여기 이미 깃대가 크게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깃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얼추 진짜 보시죠. 깃발 모양이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냥 차트 기본기에서도 이제 깃발형 패턴, 플래그 패턴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패턴 같은 경우는 여기 돌파하고 지지받고 올라간다면 이만큼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라고 오히려요?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는 뚫어야 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바이누 밈코인들이 좀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들 또 호재, 뭐 뉴스 이런 거가 쉽지 않지 않나요? 예측하기가. 근데 이때 그쵸, 예측하기 당연히 쉽지 않고 차트적으로 본다면 누가 이런 걸 네.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차트적으로 본다면 이런 걸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주고 매물대 지지받고 이만큼 또 기대 만들어 볼 수도 있다. 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도, 하락 채널 하나만 그어 두시고 작도를 해본 뒤에 이 하락 추세선 돌파하고 여기 매물대 지지받고 올라가는 이런 형태 구간의 매수를 받아보는 편이 가장 네.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이랑 구름대도 같이 동시에 보도록 할게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해주냐 마느냐는 이동평균선도 같이 봐야 되는데 현재 22평선 단기 추세의 저항을 받아주고 있고 62평선 하반각도 구름대 많이 두껍죠. 네. 이런 구간에 좀 올라가봐서 저항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형태까지 가보려면 이 하락 추세선 돌파는 물론이거니와 이 62평선과 구름대까지 돌파를 해주고 올라가는 형태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 매수도 매도도 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바이누의 매수 포인트는 돌파하고 지지받고 올라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이제 시바이누 꼼꼼하게 짚어주셔서 많은 도움 얻어 가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밈코인이 좀 어려운데 많은 도움 얻어 가셨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 코즈버투데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신 관심 코인이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코인인지 두고두고 한번 할까요? 일단 차트 살짝 보고 갈까요? 진짜요? 네. 차트 먼저 보겠습니다. 이렇게 띄워놨어요. 네, 별거 없고. 좋네요. 자, 아까 말씀드린 특별한 선 네.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자, 여기도 보시게 되면 이 선 위로 이평선도 아니에요. 선 네. 위를 타고 지지받고 위에 있어요. 네. 이 선 위에 있는 코인이 일봉산위에서 별로 없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코인은 전에도 많이 봤던 코인인데 혹시 네. 유추해 보실 수 있을까요? 제가 딱 좋아하는 코인들 이름이 몇 개 있거든요. 네. 한 3개 정도.
니어 프로토콜. 네. 벌써 나온 건 아니죠? 정답? 정답인가요? 정- 잠깐 굳으신 것 같은데요. 정답입니다. 네, 네. 바로 정답이 나네요. 네, 제가 아유, 정답 네. 맞췄습니다. 좋습니다. 니어 프로토콜. 네, 자, 맞습니다. 그러면은 니어 프로토콜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저도 차트를 굉장히 관심 있게 봐가지고 니어 프로토콜이 기억에 남았어요. 현재 이제 2.39%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 1,050원으로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니어 프로토콜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바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상승 추세를 볼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선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초록선. 네, 이 초록선 이거 선은 뭐 네네. 설정하기 나름이긴 한데 오늘 제 네, 옷 컬러가 맞네요. 그렇죠. 왠지 오늘 네네. 초록색 입으실 것 같아서 그리고 네. 또 메로나 같은 네네. 색깔이기 때문에 일부러 초록색을 좀 넣어봤습니다. 네. 어찌 되었던 이 선 위에 있을 때 굉장히 상승 폭발이 일어나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 하나만 넣으면은 상승 쪽으로 상승 추세를 아는데 어렵지 않다. 네. 선 하나만 넣으시면 돼. 이평선도 뭐 이것저것 볼 필요도 없이 이 선 하나만 넣으면 되는데 네. 어찌됐던 이 니어 프로토콜 굉장히 악연이 깊은 코인이죠. 네. 항상 이 꼭 구간들에서 티라노 전문가가 네. 가지고 오면은 이제 그 다음 날에 뿅. 다음 하고. 날도 아니고 방송 끝나면 차트가 안 좋아져. 장미 신호 있죠. 네. 항상 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일단은 그 뜨기 전까지는 당연히 좋은 코인이라 분석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네. 뜨면 또 또 네, 노란톡방에서도 바로 안 좋아졌다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팔로우 하신 분들이라면 크게 손실을 보진 않으셨을 것 같긴 한데 네. 어찌됐든 지금 여러 가지 코인들을 봤는데 이 선 네. 위에 있는 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또 가져와 봤고요. 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또 이제 한국말로 노란색. 말씀할 수 있죠. 이거 어떤 패턴이죠? 상승 반전형 삼각형? 상승 삼각형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센딩 트라이앵글 네. 패턴이 이제 익숙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어센딩 트라이앵글이요. 네,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 상승 삼각형이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네. 이 상승 삼각형 패턴을 현재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심지어 이제 오늘 상승 추세선 하단부를 찍고 오늘 기준으로 찍고 또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돌파해준다는 가정하에 여기서 매수를 받으셨다면 또 좋은 위치였을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가장 강력한 매수 포인트를 이 1680원대를 돌파하고 지지받고 올라가는 이 타이밍이 굉장히 강력할 것으로 생각을 해주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그래서 네. 이 니어 프로토콜 코인을 이 선 위에 있고 현재 네.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상승 돌파 여기 1682원대예요. 정확히는 1700원까지도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네. 이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지지받고 올라가 준다면 이제 상승 폭발 한 2, 3천 원, 4천 원까지 이상을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가격대를 매수 가격대를 집어드리기에는 지금 네. 이미 찍고 올라왔고 다음은 돌파하고 지지받는 요 자리가 가장 강력한 매수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티라노 사단의 노란 톡방에서 팔로우업 하시면은 훨씬 좋은 결과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티라노 전문가님과 정신없이 공부하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흐르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우리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코즈부 투데이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역시도 이제 다양한 기법도 알려주시고 꼼꼼하게 전략 세워주신 티라노 전문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방송이 끝나더라도 전혀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티라노 사단과 코즈부 투데이의 노란 톡방은 여러분을 위해서 24시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인 고민 해결은 티라노 사단과 함께 내일도 본방 선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